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비 9기 옥소은 박진송입니다. 와!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지금 소은 씨는 요즘 뭐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에 나가는 거를 정말 너무 싫어해서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똑같이 틀어놓고 OTT 서비스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학 때 거의 1일 1영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일 너무 일영화. 좋아요, 진짜. 네,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그래서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진짜 곧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는 만큼 방학이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비에서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치신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힐링 컨텐츠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힐링이나 취업 준비 이렇게 했을 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뭐 인턴 이런 영화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유명하지만 저희가 직접 보고 이렇게 봤던 것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또 인상적이었던 좀 유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와 시리즈 5편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5위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뜯어주세요, 소은씨. 네, 5위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입니다. 네. 와.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가 5위인데요. 이거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진짜로 동물원을 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있던 가족이 이제 어머니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잊고자 이사를 가는데 이제 새로 계약하게 된 집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동물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린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좀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20초만 딱 눈 감고 용기를 내라. 그러면은 멋진 일이 일어날 거다. 딱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는 굉장히 힘들거나 좀 용기가 필요한 취준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4위를 한번 뜯어볼까요? 네. 근데 너무 스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4위를 만나볼까요? 4위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틱틱붐인데요. 틱틱붐은 이제 30대 극작가인 조나단 라슨의 일생을 담은 뮤지컬을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극작가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점이 딱 30살이 되기 한 며칠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틱틱붐인 이유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 시간의 압박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영화고 그리고 주인공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약간 취준생 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대입을 하면서 위안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작년에 제 생일날 봤어요. 그때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의 일에 굉장히 좀 찌들려서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생일 축하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나를 위한 영화 하고 봤었던 기억이 감정이입이 되겠네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3위 한번 볼까요? 네, 뜯어주세요. 네. 3위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집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진성 씨 혹시 네. 구해줘 홈즈 아시나요? 네, 알죠. 이거는 약간 그 구해줘 홈즈의 확장판이에요. 전 세계를 바탕으로 굉장히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집들을 이 영국의 건축가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둘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단순히 크고 예쁜 집이 아니라 굉장히 건축가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담고 있는 집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뭔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굉장히 힐링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2위는 바로 지브리의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지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뭐 되게 유명한 지브리 영화들과는 다르게 판타지 요소가 좀 적고 잔잔한 일상을 주로 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첫사랑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의 꿈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이 뭐였는지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추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네.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도 안 촌스럽고 맞아요. 진짜 딱 그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잘 담겨 있더라고요. 중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게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중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학생한테 나오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이렇게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 주인공한테 하는 위로지만 저 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로 와닿아서 네, 취준생 분들이나 이렇게 뭔가 힘든 시기에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위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뜯어주세요. 네. 1위는 바로 그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인데요. 네. 줄거리가 어떤 거죠? 굉장히 강렬한 제목이죠. 나의 네. 문어 선생님. 남아프리카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우연히 케이프타운의 한 바다에서 문어 한 마리를 마주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주쳤는데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어랑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년 동안 이 문어를 관찰하고 그 문어의 삶을 파헤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아무래도 문어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삶의 순리를 배우고 또 그쵸. 문어가 상어를 만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공격을 받고 피해 다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네. 그때그때 마주치는 이런 고난이나 네. 역경 이런 거를 문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네네. 그걸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네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다시 그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문어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네. 붙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로 보면서 네. 이 감독님이 굉장한 문어 집착남이구나 그쵸, 그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바닷속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미가 맞아요. 또 굉장히 예쁘고 해서 뭔가 지친 심신을 네. 달래줄 수 있는 네.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그 레비들끼리 같이 저기 들어가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네. 자신 주무시는 분도 계셨어요. 문어를 보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렇죠. 그런 영화이자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만나보았는데요. 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네. 저는 공포 스릴러 장르가 아니면 그쵸. 안 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힐링 영화 굉장히 멀리하는 편인데 정말 이 5개 콘텐츠만큼은 그런 저도 네. 지루하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이때까지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는 컨텐츠를 보면서 좀 쉬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달리기만 하면은 네. 지치게 돼 있죠. 그쵸. 네, 다들 쉬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취업을 준비하고 또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경희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안녕.